안녕하세요. 닥터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증권 토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증권성 코인이라고 이렇게 기소를 당했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최근에 증권 토큰과 일반 유틸리티 토큰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좀 많아서요. 제가 오늘은 과거로 작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증권형 토큰, 즉 디지털 애셋 시큐리티,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증권형 토큰이 정말 무엇이고 어떤 토큰은 또는 어떤 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되고 어떤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과거로 한번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 보시죠. 제가 유튜브 과거에 강의할 때 암호화폐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제 페이먼트,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는 이제 가상자산인 암호화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틸리티 토큰이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 토큰은 사실은 현재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유틸리티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유틸리티 코인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오늘 이제 여기에서 뭘 아셔야 되냐면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의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이것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 회원권을 팔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회원료를 받게 되죠. 이러한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뭐 리조트 회원권 이런 것처럼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은 그 해당 발행한 회사에서 자기네가 자기네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래서 파일 코인은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유틸리티 코인입니다. 파일 코인은.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는 시큐리티 토큰이 있어요. 이 시큐리티가 여러분도 항상 그 번역돼서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이걸 보안 토큰이라고 항상 나오는데 보안 토큰이 아니라 시큐리티 토큰이 이제 증권형 토큰, 증권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증권형 토큰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폴리메스나 이런 것 뭐 많죠. 하버, 레이븐 코인 뭐 이런 것들인데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모든 자산, 그죠?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그 실물 자산들 이런 것들 부동산이라든가 여러분들 아시는 예술품,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어떤 지분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요 얘기는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법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XRP가 문제가 됐으니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증권하고 상품으로 분리됩니다. 여러분들 증권은 뭐라고 그랬죠? 발행 주체가 있죠. 회사가 어떤 특정 회사가 그것을 발행한 거죠. 발행을 해서 그 회사의 지분율이 높거나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증권이고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그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레이븐코인 이 세 가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증권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XRP가 증권법에 저촉을 받는 이유는 얘가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유틸리티 토큰이 있어요. 기존에 거의 대부분의 토큰들이 유틸리티 토큰이죠. 그 다음 이제 증권형 토큰이 있습니다. 오버스탁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증권으로 분리되는 거에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도 이게 없어지진 않는다예요. 이게 이제 증권성이 있느냐 또는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기능을 얘가 확실하게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파일코인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가 되죠. 왜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가 되냐면 파일코인은 확실한 그 안에서 파일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IPFS라는 기술, 그 다음에 파일코인이 있어야만이 담보도 넣고 결제할 수 있고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파일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과 레이븐코인 또 이더리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탈중앙화돼 있어야 돼요. 특히 발행 주체가 없어야 됩니다. 즉 회사가 없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ICO를 안 해야 됩니다. ICO. 발행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ICO를 해요? ICO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레이븐코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ICO도 안 했고 프리마이닝도 안 했고 에어드랍도 안 했고 마스터노드도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ICO 자본 조달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것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얘를 증권으로 볼 거냐 고민을 많이 했다가 작년도에 이더리움은 그 옷을 벗어줬죠.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다를 인정을 받았죠. 작년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증권성에서 탈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SEC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자산 증권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다 같은 말입니다. 디지털 애셋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주식, 채권, 펀드,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모든 현물 자산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과 연동해서 디지털 자산을 연동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이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성명에서 어,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11월 16일 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정의와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보는 거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자, 증권형 토큰도 똑같아요, 사실은.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 모든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와 패깅한 거다, 연동시킨 거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해시넷에서 정의했지만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 SEC에서 미국에서 쓰는 말이고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 피마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는 이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법적인 용어죠.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말은 스위스 금융감독청, 즉 피마죠. 여기에서 규정한 용어다. 그래서 이 차이는 차이는 있지만 용어는 다르지만 설명은 같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 증권이나 증권형 토큰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ICO하고 STO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잖아요. 우리가 2017년, 18년 ICO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굉장히 붐업이 있었죠. STO라고 하는 것은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그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둘 간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보죠. 둘의 공통적인 것은 둘 다 자본 조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STO도 그 다음에 ICO도 둘 다 자본 조달을 한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같은데 틀린 점은 ICO는 뭐냐면 백서, 즉 사업계획서 한 장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 한번 우리에게 투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안 주고 토큰으로 줄 테니 이 토큰의 가치는 현재는 우리가 5원씩 줄 테니 이것이 상장되면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면 얼마가 될 겁니다. 주식처럼. 이렇게 주는 방식이 ICO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유틸리티 토큰.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 토큰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의 사용 권한을 준다. 특정 생태계 안에서 자기들만의 사용하는 서비스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큰 마케팅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을 출시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이제
토큰을 상장시키고 거기서 거래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 것에 비하면 여기에는 법적 제재나 법적 규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ICO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판쳤던 이러한 게 있었죠. 자, ST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산이나 재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뭐를 한다? 토큰화하는 것, 토커나이제이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행 증권법이나 증권거래법,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이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규제법이 있죠. 여기에 규정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IPO 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법과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증권형 토큰, 여기는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했는데, 즉 서비스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계약을 하고 증권 ST 전문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시큐리티 토큰 전문 거래소에서만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거래소도 역시 현행 증권법이나 여기에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나 대차 거래 등 이러한 라이센스를 받아야만이 거래소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둘 간의 차이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증권형 토큰의 요건은 뭐냐? 스테판 맥컨 교수라고 하는 오레곤 대학의 이제 금융공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정의한 증권형 토큰의 요건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크게 이러한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연중 무휴. 그러니까 24시간 암호화폐 여러분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연중 무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증권형 토큰 시장 자체가 연중 무휴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산이나 자산에 대한 부분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산을 분할해서 토큰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큰 소유자들 간의 어떤 지분, 이것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그동안에는 한 사람이 소유했는데 이것은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즉 그 건물에 대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뭐 1000원으로, 10,000원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특정 뭐 빌딩을 토큰화했다. 그러면 10만 원어치의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10만 원어치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부분 소유권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규제 준수죠. 이것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그런 규정이 있어요. 법규. 여기에 규정에 따라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자동으로 이것이 이제 규정이 준수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결제. 기존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팔면 이제 3일이 걸리잖아요. 현금화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가 부분 일부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팔면 바로 현금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디지털 많은 다양한 그 디지털 자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나 토큰들이 종류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들 간에 이제 호환성이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리눅스냐 또는 뭐 윈도우 OS냐 또는 일반 IBM PC냐 또는 뭐 맥킨토시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두가 잘 호환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디지털 자산 증권의 생태계를 움직이는 생태계 참여자들은 누구냐?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한글로 좀 갖고 갈까 그랬네요. 자, 먼저 거래소죠.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티제로라든가 오픈파이넥스, 코인베이스 이런 데들처럼 디지털 자산 증권을 전문적으로 거래 허가받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뭐 이런 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토큰화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을 재산이나 자산을 갖다가 토큰화 하려면 그것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레이븐 코인이에요, 지금. 또는 뭐 시큐리타이즈라든가 폴리메스, 스왑, 하버 뭐 이런 거와 같이 이런 그 유가증권이나 이런 현물 자산 이것을 이제 토큰화 해줄 수 있는 플랫폼 이것이 바로
레이븐 코인 중에 하나다. 토커나이제이션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LP가 있잖아요. 유동성 공급하는,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 그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스탠다드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표준과 규칙을 설계하고 이것을 이제 운영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법적 제도적 규제 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엔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죠? 여기에서부터 규정과 규제 여기에 이제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리플이 지금 여기에 맞춰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유틸리티가 아니고 너는 증권형 토큰이 강해, 증권성이 강해. 사실 그거에 대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여러 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이러한 자산을 갖다가 감정하고 평가하고 회계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을 갖다가 내가 토커나이제이션 한다 그러면 토큰화 한다 그러면 부동산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양도 또는 이제 배당금 지급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이걸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하는 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으로 이제 법률회사나 법무사라든가 또 회계회사, 회계사를 포함해서 이런 것도 각종 이제 감정 평가하는 데들 이런 데들이 다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지털 자산 증권이 되려면 이러한 6가지의 큰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같이 운영이 돼야지 디지털 자산 증권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죠. 국내에 그 합법화된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몇 개 있어요. 2018년 4월 5월 4월 5일 날 이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도에 뭐 1월인가 2월, 3월쯤에 그 박상기 법무장관이 나와서 그때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폭락하고 뭐 난리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이렇게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의해서 5개의 회사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P2P 주식 대차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디렉셔널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주식 대차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사코리아라고 이 회사는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강남에 있는 빌딩을 갖다가 얘네들이 토큰화했죠. 그리고 이제 코스콤이라는 회사한테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이 앞으로는 IPO를 하지 않고 코스콤을 통해서 바로 자기네 회사의 부동산이든 공장이든 지적재산권이든 또는 주식이든 이걸 모두가 다 토큰화할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산형 아이디라고 하는 이제 파운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디지털 신원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아이콘 루프라고 하는 회사. 이러한 큰 5개 회사 외에 현재까지 한 110개 정도의 회사들에게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의해서 규제를 풀어준 상태예요. 레이븐코인 디지털 자산증권 발행 플랫폼이죠. 알려면 사실 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